지난해 9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접대한 것은 김정은의 러시아에서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군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신호였다. 러시아 우주발사장 참관, 러시아 전투기 생산업체 참관, 러시아 해군 전함 참관, 지난 6월 푸틴의 북한 답방 김정은은 양국 지도자를 따뜻하게 접대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이는 군사적 합의로 여겨졌다. 침략을 당하면 다른 한편은 원조 의무가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푸틴은 이미 분명하게 말했고 러시아와 북한 상대들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의 따뜻한 접대를 받았다. 13일 김정은은 쇼이구와 함께 양측은 조액 전략 대화를 심화하고 협동협력을 강화하며 상호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교환했다고 관찰망은 전한다. 김정은은 조선 정부는 예전과 같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러시아 측과의 협조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소위군은 조선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군사와 에너지 대국이다. 하지만 전쟁이 3년째다. 우크라이나 혼자가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국과 미국 같은 첨단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압력이 크다. 러시아는 이미 경제무역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렸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군수 생산 라인은 비록 고속으로 가동하고 있지만 결국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일 뿐이며 전장을 보장하려면 사람을 소모하는 압력이 엄청나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도 파트너국의 군사협력 수요로 인해 북한도 그중 하나이며 공개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왜 이란 양측은 이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는가? 둘째, 푸틴은 양측의 군사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으며 또 하나의 매우 명확한 신호는 이번 방문이다. 4519은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는 러시아 방장이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의 최고 지휘자였으며 지금은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비서이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는 러시아의 안보에 직접 책임을 지는 러시아군의 병참 보급에 대한 의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겸임하고 부의장은 메드베데프이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는 러시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실권 기관이라고도 불린다. 이 기구의 3호 임무로서 이번 북한 방문은 당연히 군사와 관련이 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국방장관을 맡았고 패션 2구는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외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정은이 북한의 최신 무기 전시회에 동행했다는 신호도 매우 직접적이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쇼이구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도움을 요청하는 첫 북한이나 대러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배제할 수 없다. 관관상은 확실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미국과 한국은 위성으로 북러 양측의 동태를 감시해왔다.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작년 7월 이후 약 6,7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운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것은 식량이나 무기 제조용 원자재와 부품과 교환으로, 미국도 북한탄이 러시아군의 공장이 만부하면서 진공기를 보충하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총기와 탄약 부족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한은 이런 정보를 입증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이 북한 컨테이너를 가로막아 열어 검사할 수는 없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웃으로 기차가 제3국인 서방을 거치지 않아 조작 공간이 없다. 양측은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된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협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도 북한을 타격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묶여있다. 미한은 경거망동할 수 없다. 나토 32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지지를 얻더라도 어떨까?